한국 거리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걷나요? 지하철에서도, 인도에서도, 심지어 백화점이나 공원에서도 사람들은 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서울은 걸어다니는 도시가 아니라 달리는 도시 같다. 실제로 한국에 걷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급하게 걷게 된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속도 뒤에 숨은 사회적, 문화적 이유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인정한 빨리 걷는 민족. 과거 영국 런던 대학 연구팀이 전 세계 32개 도시의 보행 속도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무려 3위, 평균 시속 약 4.8km로 이는 거의 가벼운 조깅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조사를 다시 했을 때는 순위가 더 올랐죠. 서울은 싱가포르, 코펜하겐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 탑3에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출퇴근 시간대엔 평균 속도가 시속 6km를 넘기도 하는데 이는 산책이 아니라 거의 행진에 가깝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뭔가에 쫓기는 듯합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 뛰어가는 사람, 에스컬레이터에서 멈춰있지 않고 계속 걸어 올라가는 사람, 휴대폰을 보면서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 이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속도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한국인은 이렇게 빨리 걷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도시 구조입니다. 한국의 대도시는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좁은 땅에 수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빌딩과 지하철,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만 느려도 사람들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빠른 보행이 도시 생존 기술이 된 겁니다. 특히 서울처럼 교통신호가 짧게 바뀌는 도시는 조금만 늦어도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길 건너는 한 번의 타이밍이 회사 지각과 연결되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 코드,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기를 떠올려 보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죠. 그 배경에는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상에도 스며들어 빨리 해야 잘한다, 늦으면 뒤처진다는 집단적 인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속도를 곧 효율로 여기게 되었고 걷는 속도마저 생산성의 일부처럼 여기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디지털 시대의 영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실시간 정보 속에서 살아가죠. 배달은 10분, 택배는 당일, 콘텐츠는 15초 안에 스킵됩니다. 이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다림 자체의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도 회사에서도 늘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보행 속도의 비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빈슨 박사는 걷는 속도는 그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를 반영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쟁 사회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SNS에서도 누가 더 빨리 성취를 이루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긴장감이 몸의 리듬에까지 스며들어 걷는 속도마저 성과 중심의 움직임으로 변한 셈이죠. 재미있는 점은 도시마다 심리적 보행 리듬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리는 커피 향을 즐기며 천천히 걷는 도시고 도쿄는 질서 정연하지만 조용히 빠른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다릅니다. 소음, 광고, 조명, 인파가 뒤섞인 혼잡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급하지만 질서 있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놀라운 사회적 조율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보행 문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바쁘게 움직여요. 지하철에서 다들 뛰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늦는 것이 개인의 무능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 부지런함,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반면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길을 막더라도 천천히 걷는 게 예의일 때가 많습니다. 속도보다 여유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문화 차이가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거리 풍경을 놀랍고 신기한 장면으로 보이게 합니다. 빠른 걸음, 단점만 있을까? 빠르게 걷는 건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는 심장과 폐를 자극해 건강에 좋고 시간을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죠.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하루 종일 일정에 쫓기고 출근길부터 식사, 퇴근 후 약속까지 모든 게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뇌는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결국 빠른 걸음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피로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그래서 느리게 걷기 운동, 즉 슬로우 워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도심 공원에서는 10분간 천천히 걷기 캠페인을 열기도 하죠. 빨리 걷는 대신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호흡을 느리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조금 느리게 걸으면 오히려 생각이 정리되고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죠. 이제는 나의 속도를 찾아야 할 때 한국의 빠른 걸음은 근면함과 성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줄여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늦더라도 주변을 둘러볼 여유,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시간,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느낄 여유가 필요하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지하철을 향해 뛰고 있나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조금은 급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느리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나만의 리듬을 찾아보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속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온한 리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